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정진이네요. 정진.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목. 원탑 세무법인에 세무회계 컨설팅을 의뢰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메뉴에 이러한 사항을 등록해 주자. 됐죠? 자,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사항을 입력하면 되겠지. 자, 원탑 세무법인이니까 일반 거래처 탭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 07890이고요. 회사 이름이 원탑 세무법인입니다. 유형은 동시고요. 자, 세부사항을 오른쪽에 입력할까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113-02-10230. 대표자 성명은 김다정.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세무사. 주소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 3로 468 가로 열고 대치동.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밑에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되는데요. 저는 한 줄로 쭉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사항 모두 끝났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 자, 첫 번째 문항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항 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지난해 12월에 부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을 반영해 달랍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은 서로 연동되어 있죠. 요거 두 가지 메뉴를 동시에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어떤 상이냐면 작년도에 이렇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수시키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적어줍니다. 거래처 어디라고? 부천상사라고. 금액 얼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이러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했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이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지급어음이 기록될 것이다. 그렇죠? 부천상사입니다. 500만 원. 이렇게 작년에 회계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었대.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가 이렇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고 버젓이 500만 원이 딱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되고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고쳐줘야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 메뉴와 거래처별 초기월 요 메뉴를 들어가 가지고 금액을 각각 고쳐주자 이거지. 됐죠? 고칩니다.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먼저 고쳐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서 외상매입금 요 금액이 3,800만 원. 요거 지금 500만 원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많은 상태죠. 이거를 고쳐줘야 되겠지. 얼마로? 3,300만 원으로 고쳐줘야지. 그리고 지급어음은 500만 원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4,5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50,000,000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해야 되겠죠. 대차 차액은 항상 0이 돼야 되거든. 아하, 0이 맞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이제 제대로 고쳐진 상태입니다. 됐죠? 요 메뉴 닫으시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요. 자, 여기서 외상매입금을 클릭합니다. 외상매입금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251번 코드. 여기에 자, 거래처가 아까 어디였습니까? 부천상사죠. 부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 요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거를 삭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차액이 이제 0으로 딱 바뀌겠죠. 그래서 현재는 잘못된 상태니까 요거를 컷을 여기 두고요.
X 표시 눌러서 삭제해 주면 되겠다. X에서 삭제하면요 차익이 이제 0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적혀 있는 외상 매입금 3,300만 원과 여기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금액의 합계가 현재 똑같아진 상태가 되었다 이거지. 됐죠? 이제 외상 매입금 제대로 고쳐진 상태고요. 이제 지급보험 요거를 고쳐야 되겠죠. 자, 요 두 개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추가돼야 되겠죠. 500만 원만큼. 어디에 대한 거? 우리 부천상사에 대한 거 여기에 추가해 줘야 되겠다. 추가를 하면은 여기 차익 500만 원이 0으로 싹 바뀌겠지. 그지? 아하, 추가해 보자. F2키 눌러서 부천상사 불러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적어줍니다. 엔터키 치는 순간 차익이 이제 0으로 바뀌겠지. 그지? 엔터키 치니까 0으로 바뀌었다. 이제 제대로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와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대로 고쳐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문제 2번 완료된 것이지. 됐죠? 메뉴 닫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문항 풀어볼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개발비 226번 코드 번호랍니다.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대체 적요에 1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입력합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226번 코드 찾는 방법 어디? 이렇게 커서를 여기 코드 계정 과목 여기 두고요. 226 이렇게 입력하면 커서가 그 위치로 딱 이동한다고 했죠. 여기 개발비로 커서가 이동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체 적요 그죠? 여기에다가 1번 이렇게 적고 뭐라고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뭐라고? 급여 자 급여에서 개발비로 대체 이렇게 적어 달래요. 됐죠? 입력했으면 요 문제도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1번 3개 문항 풀어보았네. 됐죠? 자, 문제 2번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4월 8일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 원과 화재 보험료 1년분입니다. 요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달래요. 비용 중에서 제조원가 500번대 코드로 처리해달랍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취득세는 뭐로 처리합니까? 비용이 아니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화재보험료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코드 번호는 500번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달라. 500번대 코드. 됐죠? 이렇게 처리해주고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가 4월 8일이네. 차변에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자산으로 처리한다. 취득세 300만 원 300000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하되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그지? 자, 금액은 200만 원이네. 2000000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요 두 개의 합계를 적어주자. 됐죠? 입력 완료. 2번 볼까요? 4월 12일 구매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48만 원을 제조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해 발생한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한대요. 즉 수익적 지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차변에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공장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는 뭐 적어줍니까?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이렇게 수선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다. 금액은 48만 원이지, 그지? 그리고 원재료,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을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이렇게 감소시키는 경우니까 이거 뭡니까? 타계정 대체 거래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적요 8번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지. 대변에. 그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4월 12일 대변 먼저 적을까요? 대변에 원재료를 썼다 이겁니다.
원재료를 썼는데 반드시 저교를 적어달라는 거지. 8번 타계정 대체라고. 그지? 그리고 금액은 480000이다. 그리고 차변에는 요 금액만큼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해달라.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3번 4월 25일 생산부 직원 최말단 씨가 퇴직하여 퇴직금 59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10만 5천 원을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 주었답니다. 단 퇴직연금에는 별도로 가입 안 돼 있고요. 퇴직급여 관련 계정을 조회한 후에 입력한답니다. 자, 퇴직금 줄 때 회계처리도 대손 확정 회계처리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먼저 차변에 기록하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지금 590만 원이 나가야 되거든. 물론 원천징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원천징수 무시하고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 돈은 따져보니까 590만 원이래. 590만 원보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이 큰지 작은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확인하면 되겠죠. 4월 25일자로 합계 잔액시산표 먼저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자. 자, 합계 잔액시산표를 열어봅니다. 날짜가 언제였나? 4월 25일자죠. 4월 25일자로 자, 부채 쪽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을 확인하니까 잔액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건드린 거 없고요. 요 800만 원은 작년으로부터 올해 넘어온 금액이었다. 작년도에 설정된 금액이 요 금액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 금액이 현재 800만 원. 충분히 크게 있으니까 차변 쪽에는 590만 원보다 지금 부채 금액이 더 큰 상태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오면 되겠다 이겁니다. 비용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분석됐죠? 자,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 요 메뉴는 닫고 일반 전표 입력 여기 들어와서 입력해 봅시다. 4월 25일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만 적어주고 됐죠? 금액을 얼마? 590만 원, 59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요거를 보통 예금으로 주면 되는데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조금 하고 나머지만 주라 이겁니다. 그죠?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기록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먼저 기록하고 얼마요? 16만 5천 원. 165000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주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퇴직금 주는 과정에서도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붕괴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대손 확정하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죠? 부채 먼저 기록하고 부족한 부분만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붕괴였다. 요거 우리 본문에서도 물론 연습했는데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거 표시해두고 조금 신속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겠네. 됐죠?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4월 30일 일신상기에 대한 외상 매출금 450만 원과 지급어음 250만 원을 상기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일신상기 발행 당자 수표로 받았대요. 자, 외상 매출금이 있답니다. 일신상기에 대해서 받을 돈이지, 그지? 그래서 그 받을 돈 대신 지급어음 우리가 끊어준 게 있거든. 그거를 우리가 돈 안 줘도 되는 걸로 서로 상기하기로 했다 이거지. 그러면 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오겠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올 것이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일신상기죠. 일신상기 금액은 450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오고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가 오는 거지. 어떤 부채?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될 것이다. 지급어음. 거래처 어디? 일신상기지 뭐. 금액은 250만 원.
그죠? 그래서 자산이 없어지는 거는 450만 원 엄청 크게 없어지는데 부채가 없어지는 거는 250만 원만 없어지니까 부족한 부분은 뭐 돈으로 받아야 되겠지. 그지?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당좌 수표를 끊어서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거래처에서 수표, 당좌 수표 끊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그냥 현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나머지 금액이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뭐. 그죠? 이렇게 분석 끝났다. 차변 대변 입력해 볼까요? 자, 4월 30일입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일신산기 450만 원이지 4500000 적어주고 차변에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킨다. 일신상기지. 금액이 요게 250만 원이었지. 2500000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였죠.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끝. 자, 5번 5월 5일 날 거래처 명진 상사에 6개월 만기로 1억 원 대여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6개월 만기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딱 기록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4,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고요. 나머지 5,500만 원은 명진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대. 자, 그러면 차변 쪽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될 것이고 어디에 대한 명진 상사에 대한 금액은 얼마? 1억 원 이렇게 기록되겠지, 그지?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4,500만 원 이렇게 적힐 것이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될 것이다. 됐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받을 돈이 있는데 요거를 단기 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당연히 명진 상사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 판례수로 분석해 보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네. 됐죠? 자, 입력합시다. 5월 5일 날 5월 5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명진 상사 금액은 1000000 대변에는 보통 예금 자, 금액이 4,500만 원이지 4500000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명진 상사지 5,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끝. 다음 문제요. 5월 13일 당사의 공장을 주식회사 토부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주식회사 토부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보증금 받아도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부채로 기록하겠죠. 이름은 임대보증금.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하고 거래처 어디? 토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500만 원은 자, 저쪽에서 수표 끌어주면 우리 입장에서 통화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500만 원 적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분석 끝. 입력합시다. 미수금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토부 이렇게 적어줍니다. 입력해 봅시다. 자, 5월 13일 대변 먼저 적을까? 대변에 임대보증금 자, 토부라고 했죠. 토부 금액은 2천만 원 2000000 그리고 차변에 현금 500만 원 5000000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토부
1,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끝 됐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자, 출발할까요? 1번 5월 22일 미국 수입상 아바타에 제품을 미화 15,000달러에 직수출하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200원이래. 형태는 뭡니까? 부가세 유형은 직수출했으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급 안 하는 거래니까 16 수출 되겠지, 그지? 요거 적고 뭐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죠. 그냥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하는 분계일 것이고, 자,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곱해야 되겠죠. 자, 15,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얼마입니까? 15,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1,800만 원 나오네. 1,800만 원. 이것이 과세 표준 금액이자 매출액 금액일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다. 자, 입력합시다.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날짜가 며칠이라고? 날짜가 5월 22일이라고. 유형은 16 수출. 그리고 공급가액이 1800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공급처명이 아바타 이렇게 적어주고, 자, 영세율 유형은 1번 직접 수출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주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자, 2번 볼까요?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정진이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다. 부가가치세 유형은 뭡니까? 11번 과세. 됐죠? 그리고 받을 돈은 800만 원 플러스 80만 원에서 88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38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날짜는 5월 25일이래. 5월 25일. 자,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품목, 수량, 단가라는 입력란이 딱딱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 뭔가 적혀 있으면 그냥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됐죠? 품목에 뭔가 적혀 있죠? 그러면 전자제품이라고 적어주죠. 전자제품 이렇게 적어주고, 자, 공급가액은 800만 원이지 800000 이렇게 적어주고,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다 있다네. 다 있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리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380만 원. 3800000 적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됐죠. 입력 완료. 자, 3번 볼까요? 5월 31일입니다. 총판 업체인 주식회사 싸닷컴에서 5월 판매 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아서요. 영업부에서 대행 판매 수수료 9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뭡니까? 수수료 쪽으로 돈 주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줬다 이겁니다. 대금은 싸닷컴의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이거지. 돈을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거를 상계하는 걸로 대신했다. 대행 판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돼 있네. 자, 부가가치세 유형은 저쪽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해 줬고요.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죠. 그러면 51번 과세가 되겠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적고요. 그리고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대금도 있겠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적힐 것이고 대변에는 돈 줘야 되는데 보통예금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지. 그죠? 거래처는 싸다컴. 됐죠?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입력합시다. 5월 31일입니다. 유형은 51 과세. 공급가액은 90만 원. 900000 적어주고 공급처명은 싸다컴.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했죠. 그리고 분계는 자 차변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영업부 관련 비용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831번 쓰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끝.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6월 5일 생산부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축하 화환을 10만 원에 마포 화원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요.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결제하기로 했대요. 자, 축하 화환 이거 뭡니까?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니까 면세제화죠.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계산서를 발급해 줬겠지. 부가가세 유형 뭐라고? 53 면세. 그리고 회계처리는 우리 직원 경조사에 축하환 보낸 거니까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쓰면 되겠지. 코드 번호는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는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래처는 마포화원 되겠지.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6월 5일. 6월 5일. 자, 유형은 53 면세고요. 공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100000 그리고 공급처명은 무슨 화원? 마포화원. 마포화원. 그리고 전자여부 여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은 53 면세로 출제되더라도 아마도 전자계산서를 받는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오케이. 유형은 자 전자여부는 여로 반드시 입력해달라. 이것도 하나의 채점 포인트가 됩니다. 자 분계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코드 번호는 500번대였다. 그지? 511번 이렇게 적어주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됐죠. 5번 6월 12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성도 농산으로부터 한우갈비 세트를 800만 원에 면세로 구입하고 법인카드, BC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부가가세 유형 뭘까요? 한우갈비 세트 뭐죠? 미가공 식료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세 거래지. 자,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계산서를 끊어줬다면 유형은 53 면세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결제함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면세 거래다. 부가가치세 유형 뭐라고? 58 카면 되겠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우리 본문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었다. 못 맞출 이유 전혀 없지. 됐죠? 그래서 유형은 58 카면이고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에 접대하기 위해서 물건 샀으니까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접대비 800번대 코드로 쓰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대변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고 다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요 성도 농산이 아니고 카드사인 BC카드가 되겠지. 요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되겠지.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접대하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불공 먼저 막 찾는다고. 그거는 외워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외우지 말라고 했죠.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될까 그것으로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58번 카면이 딱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지.
됐죠? 외우지 말고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부가가스의 신고서로 접근해라. 됐죠? 유형은 58카면이다. 자, 입력합니다. 6월 12일입니다. 자, 유형은 자, 매입 유형 중에서 카면 찾으면 되는 거야. 58이죠? 58카면.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800만 원이라고. 8000000. 그리고 공급처명은 자, 위에 상단에 적히는 공급처명은 실제로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끊어준 거래처인 성도농산을 적어야 되겠지, 그지? 회계 처리할 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이지만 상단에 부가가치 정보에는 성도농산을 적어야 된다. 됐죠? 이것도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겠네. 성도농산을 적어주자, 상단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 BC카드라고. 분계는 차변에 접대비 적어주고요. 800번대 코드라고 했습니다. 813번 이걸로 입력해 주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적어주고 주의할 점, 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성도농산이 아니고 BC카드라는 요 카드사로 적어줘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죠? 그러면 채점 포인트 정리해 볼까? 채점 포인트가 카면 요것도 채점 포인트가 될 것이고 상단에 성도농산 요것도 채점 포인트, 그리고 하단에 여기 미지급금 계정목도 당연히, 그리고 접대비라는 계정목도 당연히 채점 포인트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요한 채점 포인트는 요거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BC카드가 된다. 요것이 중요한 채점 포인트겠지. 그죠? 이렇게 채점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6번 6월 14일 제품을 개인 나대안에게 소매로 판매했답니다. 대금 13만 2천 원, 요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래. 요거를 현금으로 받고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대. 거래처는 입력하지 마시오 라고 돼 있네. 간이 영수증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유형 뭐라고? 건별이라고. 14번 건별.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렵지 않죠. 그냥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는 상황이고. 자, 입력합시다. 6월 14일 유형은 14번 건별이라고. 그리고 공급가액 안에는 부가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적어주면 자동으로 쫙 쪼개진다고 했죠. 자, 13만 2천 원을 여기 적어준다. 132000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12만 원, 12,000원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공급처는 적지 말라고 했으니까 공란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자, 분계는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는 요거 부가세 포함해서 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명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풀어봅시다. 자, 6월 7일.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요걸 일단 닫으시고 일단 조금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풀어볼까요? 오류 수정 문제. 1번 6월 7일 운반비 10만 원의 출금 거래는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6월 7일자 일반 전표겠다. 그죠? 부가가치세 정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6월 7일자 일반 전표명 메뉴를 열어봅시다. 6월 7일 보니까 보십시다. 대변의 현금 10만 원, 차변의 운반비 800번대 코드다.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걸로 차변에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네. 자, 이거는 제품을 매출할 때 생기는 운반비에 대한 회계 처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원재료 구입할 때 생긴 운반비랍니다. 원재료 구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돼야 되죠. 차변이. 그래서 차변을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 뭘로?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계정 과목을 바꾸면 되겠다.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됐죠? 그러면 수정 완료.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6월 10일자 분계입니다. 자, 6월 10일자 그러면 분계 먼저 열어보고 문제 읽어볼까요? 6월 10일자. 6월 10일. 이것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 정보가 따로 제시 안 됐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가,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 자, 세금과 공가는 800번대 코드로 적혀 있네. 자, 읽어봅시다. 문제. 자,
5월분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 원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40만 원은 생산 직원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부담액에 대해서 회사마다 세금과 공과, 보험료, 복리후생비 이렇게 세 가지 계정 과목을 선택적으로 쓴다고 했죠. 이 회사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모양입니다. 자, 계정 과목 이름은 세금과 공과인데 코드 번호가 생산직원 관련은 500번대 코드 써야 되죠. 그런데 전부 다 그 구분 안 하고 800번대 코드를 썼으니까 코드 번호를 달래서 추가로 한 줄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죠? 차변을. 그래서 컷을 여기 되고요. 전표 삽입을 클릭 합니다. 그래서 한 줄을 끼워 넣고 여기다가 차변해가지고 세금과 공과를 추가로 해줘야 되겠지. 세금과 공과 중에서 500번대 코드. 그죠? 이거를 추가해주자. 그리고 위에 있는 800번대 코드의 세금과 공과는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됩니까? 60만 원이 돼야 되겠죠. 40만 원 차감된 600000으로 고쳐주고 그 아래에 500번대 세금과 공과는 40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400000으로.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수정 완료. 됐죠?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6월 30일 영업부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우미월드로부터 행사 물품을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에 구입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답니다. 이에 대하여 격리 직원이 면세 매입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우리가 물품을 사고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사유 전혀 없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이 51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격리 직원 실수로 요 유형을 53번 면세로 잘못 처리됐다 이겁니다. 그거를 유형을 고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래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뭔가 잘못됐겠지. 그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6월 30일 되겠다. 자, 봅시다. 아하, 53번 면세로 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51 과세로 고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자, 55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공급가액은 500000으로 고치고 부가가치세는 그에 따라서 50만 원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것이 550만 원이 돼야 되겠다. 거래처는 도우미월드 맞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자, 분계는 자, 차변에 뭐가 와야 됩니까? 복리후생비가 와야 되겠다. 그리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가 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F2키 눌러서 복리후생비를 불러오자. 코드 번호 800번대. 그죠? 811번 코드. 이렇게 입력하면 수정이 완료되겠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오류 수정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메뉴를 닫으시고 이제 결산 정리사항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기말 현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50만 원이랍니다. 돈 아직 안 받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수동 결산이지. 그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겠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금액은 얼마? 50만 원. 5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준다. 50만 원 됐죠. 입력 완료. 두 번째 볼까요? 무형자산에 대한 당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제시되어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물론 일반 전표 입력에 수동결산으로 입력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제조와 관련되어 있다면 500번대 코드 쓰면 되는데요.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800번대 코드로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언급 없이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제조 원가인지 별다른 언급 없이 이렇게 그냥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념 과목 코드 검색해보면 800번대밖에 검색이 안 돼. 그러면 그거 그냥 불러와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칠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론 배울 때는 분명히 무형자산 상각비라 하더라도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가 될 수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실기시험 할 때 그거와 좀 연동해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자, 요 메뉴는 닫으시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불러와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조원가 쪽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입력할 수가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입력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야. 자, 실용신한권 12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1200000 적어주고 소프트웨어는 180만 원. 1800000 적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반드시 클릭해달라.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메뉴 닫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6번 봅시다. 조의 문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월부터 3월까지의 제조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계상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증감을 볼 수 있다. 그거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겠죠.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로 제조 경비들을 쭉 검색해 보면 그 중에서 제일 금액 큰 계정 과목 찾을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자, 저는 월개표 탭을 이용해 볼게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조 경비 중에서라고 물었죠. 그러면 제조 원가에서 찾아야 되겠죠. 제조 원가에 보면 여기 제조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조 경비들 중에서 개에 있는 열이 해당 기간 동안의 증감 금액이죠. 계정 과목의 증감 금액. 그래서 이렇게 각 계정 과목들의 요 증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다. 금액이 제일 큰 거 뭡니까? 5천만 원. 이게 제일 크죠. 요거에 대해서 쭉 따라가 보니까 외주 가공비였네. 외주 가공비 계정 과목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자, 묻고 있는 게 가장 많은 비용이 계상된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주 가공비의 코드 번호를 답으로 하면 되겠다. 더블 클릭하면 코드 번호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533번. 됐죠? 그래서 1번 정답은 533번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자,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2번 당기 11월 중 발생한 총 제조 원가는 10월 중 발생한 총 제조 원가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 그러면 11월부터 11월까지로 일개표, 월개표를 딱 검색해 보고요. 거기서 총 제조 원가 금액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0월까지로 일개표, 월개표를 검색하면 그 총 제조 원가 금액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검색해 보면 되겠다. 즉 키워드는 뭘로 잡으면 됩니까? 일정 기간에 대한 계정 과목 증감. 그거를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사용하면 되는 문제다. 됐죠?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자, 첫 번째 11월부터 11월까지로 검색해 봅시다. 1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검색해 본다. 그 중에서 총 제조 원가를 보면 되겠죠. 총 제조 원가 봅시다. 총 제조 원가면 요거죠. 5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요쪽 금액을 보면 되겠다. 이 중에서 계열에 있는 1113540 요거를 동그라미 치고요. 됐습니까? 요거 금액을 계산기 일단 이렇게 놓을까? 1113540입니다. 11월 달 금액은. 그리고 이제 10월 달 걸 한 번 더 검색해 보면 되겠죠. 자, 10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자, 총 제조 원가를 다시 찾아보자고. 6번으로 돼 있네. 그죠? 여기에서는 자,
총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2659,200. 요 금액이죠. 그래서 입력돼 있는 그 금액에서 2659,200을 빼면요. 금액이 산출되겠네. 얼마라고? 8476,200이라고. 요것이 2번 문제의 정답. 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즉 4월부터 6월이죠. 요 기간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매입한 과세 공급가액과 건수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있어서 부가세 유형이 60일 현과 되겠죠. 그래서 60일 현과인 유형을 찾아서 답으로 쓰면 되겠다. 무슨 메뉴? 매입 매출장. 그죠? 부가세 유형과 관련된 그 각 유형별로 집계가 돼가지고 나오는 메뉴는 매입 매출장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 매출장 메뉴 열어서 자, 기간이 4월부터 6월이었죠.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고 자, 구분은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유형을 60일 현과 이렇게 선택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볼 수 있겠다. 자, 묻고 있는 게 자, 과세 공급가액과 건수를 묻고 있네. 그러면 공급가액의 합계. 공급가액의 합계는 분기 누계를 보면 되겠다. 그죠? 분기 누계 요거를 답으로 쓰고 그리고 건수도 묻고 있죠. 건수 몇 건? 하나, 둘, 셋, 네 건이죠. 네 건.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145000이고 건수는 4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3번 정답 되겠지. 자, 됐죠? 이렇게 조의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특별 회차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본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 이거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